자, 이번 주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사실 아두이노 응용 중에서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재고 그 거리에 따라서 어떤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온도 센서 그리고 버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실험을 해봤죠. 여러분들 디지털 온도계의 원리를 아는 시간이 되게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자동차 뒤 거리 측정하는 그런 장치에 사용하는 초음파 센서, 이것들을 다뤄보면서 그런 장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텐데,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초음파 센서는 아주 전형적인 마이크로 인베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한쪽에서 초음파를 내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음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한쪽은 송신, 한쪽은 수신이 되는 거겠죠. 이 초음파 센서로서는 우리가 이제 HCSR04라고 하는 그런 유닛을 사용하고, 이 유닛은 40kHz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즉 초음파죠. 이걸 사용해서 초음파를 방사하고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이기 때문에 우리 귀는 안 들려요. 우리 사람의 귀는 20Hz에서 20,000Hz, 즉 20kHz까지의 그런 음파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20Hz, 낮은 쪽으로 20Hz 또는 높은 쪽으로 20kHz 정도의 음파를 들을 정도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는 들을 수가 없고, 낮은 쪽으로는 거의 한 100Hz 이 정도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고, 높은 쪽으로는 잘해봐야 한 7, 8kHz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듣는 사람은 10kHz까지 듣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10kHz 이상 또는 이제 한 100Hz 이하, 이 정도는 거의 못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Hz 이하의 음파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이게 벽에 흐르는 여러분들 전기선 220V 선이 있죠. 이게 60Hz예요. 이게 60Hz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Hz 이하를 들을 수 있다면은 이 전력선에서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60Hz 부르릉 소리가 들리겠죠 아마. 근데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100Hz 이하는 듣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Hz 이하부터도 거의 이건 초음파예요. 초음파 반드시 위쪽만 초음파 아닙니다. 아래쪽도 초음파예요. 그리고 10km 이상 되는 거. 그런 소리는 우리가 거의 듣기 힘든, 이거는 거의 모기나 아니면은 박쥐, 이 정도의 생물체들이나 들을 수 있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km 이상, 15km, 20kHz를 들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세상 존재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초음파 센서는 40kHz의 초음파를 먼저 빵 방사를 해요. 그럼 물체에 가서 부닥치겠죠. 그럼 돌아옵니다. 그럼 가서 부닥치고 돌아온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가 멀면은 그만큼 반사돼서 돌아온 시간이 길 것이고, 그리고 그 거리가 짧으면은 반사돼서 돌아온 시간이 짧겠죠. 그걸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다른 거리 센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외부 환경,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거에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물체 색깔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물체가 빨간색이건 초록색이건 심지어 투명한 물체도 얼마든지 초음파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도 감지할 수 있고 떠다니는 먼지들도 심하게 얘기하면은 먼지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 HCSR04 같은 경우에는 감지 범위가 최소한 2cm 정도, 그래서 멀리는 한 4m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해 본 사람들 자동차 후진해 보게 되면 후진 그 센서가 있죠. 그 뒤에 후진하면서 혹시 뒤에 어떤 물체가 있나 없나, 사람이 있나 없나 알려주는 삑삑삑 하는 그 소리가 나는 센서가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센서고, 여러분들도 그런 그 자동차 센서를 뒤로 후진할 때 삑삑 소리 나는 걸 봤을 때, 야, 저거 어떻게 동작하지? 라고 아마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초음파 센서라고 해가지고 뭐 전방에 있는 모든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초음파 센서는 대략 발사 시점부터 해가지고 약 좌로 한 15도 정도, 우로 한 10도 정도, 즉 양쪽으로 한 30도 정도의 각에서 좀 잘 감지를 하고, 그 정도를 넘게 되면은 갑자기 감지 능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도 내외가 아무래도 좀 유효한 탐지각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알 수 있느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에서 만약에 이 초음파 센서에 트리거 신호를 준다 그러게 되면은 이 센서는 먼저 초음파를 방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축구공이 있다. 그럼 축구공에 가서 부딪히겠죠. 그러면 반사파가 거꾸로 날라올 겁니다. 그거를 수신해 가지고 그걸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에코 신호로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트리거 되는 타임부터 에코로 오는 타임까지 그 시간을 딱 측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래 그린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가 먼저 시그널을 딱 줘요. 트리거 신호죠. 트리거 신호를 딱 줍니다. 1신호를 갖다 어느 간격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초음파 센서가 초음파를 40kHz짜리 초음파를 갖다가 삥삥삥삥삥삥삥삥 4번 쏩니다. 빠바바바방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체에서 부딪혀서 오는 반사파가 있겠죠. 반사파가 딱 수신이 되면은, 그러면 이 센서는 이 에코 신호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에코 신호 어떻게 나오느냐? 거리에 비례하는 펄스 길이를 에코 신호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 초음파 센서가. 그래서 만약 짧은 거리 있다 그러면 에코백 신호가 짧아요. 이를테면은 아주 짧은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 에코 신호가 요 정도 뜹니다. 멀리 있다 그러면 길게 뜹니다. 그래서 요 길이 펄스폭, 반사 펄스폭의 길이를 갖다가 재보면은 반사 펄스폭의 길이 만큼이 바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식에 의해 가지고 축구공과의 거리를 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반사파가 이렇게 길게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사파는 초음파를 삥삥삥삥삥삥삥 8번 방사를 하게 되면은 반사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가 돼가지고 삥삥삥삥삥삥삥 하는 8번의 반사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받으면은 이 센서 장치가 처리를 해가지고 거리만큼 올라온 시간만큼 그만큼의 시간으로 이 에코 신호를 갖다가 1신호를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지, 이 반사파의 길이가 이만큼 멀면 이렇게 이만큼 길게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센서가 이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사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에코 신호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초음파 센서가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에코백 신호의 길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재가지고 수식에 넣어서 거리로 환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초음파 센서를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의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회로 없이 그냥 센서하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합니다. 선은 4개예요. VCC, 즉 5V 신호와 그다음에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아두이노가 준다고 그랬죠. VCC는 5V에 연결하게 되겠고, 그리고 트리거 신호는 13번 핀에, 그리고 에코 신호, 거꾸로 받는 에코 신호는 12번 핀에, 뭐 사실 다른 데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이 디지털 신호 이 중에서 하나 연결하면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접지를 역시 접지에 연결합니다. 요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VCC와 GND 그리고 12번 13번을 갖다가 트리거와 에코 연결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데, 이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본 함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 pulsein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해당 핀, 예를 들면 이제 에코를 받는 핀이 여기서 12번이었죠. 12번 핀으로 들어오는 펄스에 대해서 딜레이 타임을 측정합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펄스 신호 자체는 펄스 폭을 측정할 때 하이의 펄스 폭, 즉 이 부분을 측정할 때는 하이, 만약에 로우 쪽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로우로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이밖에 측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딜레이 타임은 매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측정을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딜레이 시간입니다. 딜레이 타임은 보통 마이크로 초 단위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 갖다가 뭐 그냥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초 단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실험 8-1의 실험 목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뭐 거리를 재보든지 아니면 물건을 갖다 놓고 하든지 간에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한 거리를 갖다가 시리얼 통신으로 그냥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물론 응용 실험에는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단한 실험입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초음파 센서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 물건의 거리를 갖다 변화시켜 보세요.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그 물건과의 거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정확히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몇 미리까지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되고 대략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 초음파 센서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만약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응용 실험으로서 황색, 청색, 적색 LED 3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거리가 짧을 때는 노란색 LED를, 중간 정도일 때는 청색 LED를, 그리고 좀 멀 때는 적색 LED가 점등하도록 거리를 줬죠. 각각 다른 색깔이 거리마다 다르게 불이 켜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 응용 실험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 실험을 위한 예제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트리거 핀과 에코 핀에 대한 그 핀 번호를 갖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물론 당연히 시리얼 모니터를 위한 통신도 설정을 해야겠죠. 핀 모드는 당연히 트리거는 아웃풋으로 그리고 이제 에코는 인풋으로 합니다. 그리고 트리거 핀에다가 일단 로우 신호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우로 있다가 하이로 되면은 그 다음에 초음파 빠빠빵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로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프에서 이제 트리거 핀에서 하이를 신호를 주고 1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하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신호 떨어뜨리면은 10ms 동안에 딱 하이 신호가 뜬 거죠. 그러면 센서에서 8번의 초음파가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에코핀으로 받아가지고 펄스 인 에코핀으로 받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하이 신호만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펄스 위스라고 하는 그러한 값으로 받은 다음에 이거 갖다가 58로 나눕니다. 그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즉 F는 뭐 펄스 위스 분의 5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루프가 돌면서 거리를 감지하고 있죠. 근데 물체가 가만히 있다. 거리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하게 되면 계속 화면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에 변화가 있을 때만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변화된 거리를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턴스의 변화가 이 범위 내에서 변화가 있을 때만, 즉 디스턴스가 디스턴스 올드 하고 다를 때만 그때만 거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갈 때마다 지금 디스턴스 올드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0.1 밀리세컨드마다 한 번씩 루프가 돌게 만듭니다. 자,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리 측정을 해보면 될 텐데 응용 실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거리를 여러분들이 거리에 따라서 if문을 사용해서 여기서 거리에 따라 가지고 뭐 레드 또는 블루 또는 이제 그린 또는 옐로우 불을 각각 나눠서 켤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수행 예제로 여러분 책의 프로젝트 편 제10장입니다. 10장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세 번째에 자동차용 후방 감지기가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코드로는 이제 10.3이 되겠죠. 예, 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후방 감지기처럼 초음파 센서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을 하면은 버저가 울리게 하는데 그 버저를 거리마다 다른 각각 어느 일정 거리를 설정해 놓고 그 거리마다 다른 그 방식으로 버저가 울리게 뭐 버저가 뭐 예를 들면 10cm 내면 한 번 삑, 뭐 5cm 내면 두 번 삐빅, 그 다음에 이제 뭐 1cm 내면은 뭐 삐비비비비 연속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동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50cm, 뭐 30cm, 뭐 10cm 이렇게 해도 되고 뭐 15cm, 10cm, 5cm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거리에 따라 가지고 버저가 다르게 울리게 삐비빅 울리건 아니면 삐익 울리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면 그 한때 유행했던 그 후방 감지기처럼 뭐 멜로디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난주에 멜로디 만드는 거 했었죠.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멜로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정 거리 이내가 됐을 때 후방 감지기 요 회로에서 프로그램이 멜로디를 울리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실시간 수업에서 같이 또 해볼 테니까 나름대로 각 조별로 어느 정도는 미리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